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6월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던 역사적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화의 함성으로 가득 메워졌던 60 민주항쟁이요. 올해로 20주년을 맞아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원 씨가 자세히 준비하셨죠? 네, 오로지 시민들의 평화적인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겼던 6월 민주항쟁, 그 뜨거웠던 6월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온 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1987년 6월,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6월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87년 1월 14일 당시 서울대에 다니던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불고문을 당하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숨졌다는 경찰의 변명에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87년도 이 나이 어린 대학생이 새벽에 잡혀갔다가 물고문에 의해서 죽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으로 이 동정심, 그다음에 또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또 우리 사회에 이런 보호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 같은 아이가 그다음 공부 잘하는 종철이가 죽었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 마음하고 이렇게 결합되면서 한 대학생을 고문으로 죽여놓고서도 이 발뺌을 그 부도덕성이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파장은 추모대회와 이 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운동본부라는 범국민적 기구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임기 중 재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직선을 위해 법을 고치는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른바 호언 조치 발표에 학생들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연일 가두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의 대치 상황은 치열했습니다. 그쯤 당시 시국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사망으로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방식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그동안 마음만으로 지지를 보냈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6월 10일 민정당이 노태우 대표위원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던 그날 그 시각 국민운동본부는 시민들의 열렬한 참여로 전국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인 넥타이 부대, 자영업자들까지 팔을 걷고 시위에 합류하면서 6월 18일에는 무려 150만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범국민적인 민주화의 열기는 마침내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궁지에 몰린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6월 항쟁에 불을 붙인 이한열 군의 죽음, 그의 죽음을 알린 이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참 한열이가 좀 헛되이 죽음이 되지 않았고 참 이 나라 민주화라든지 역사를 바꿔놨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한열이 그 부모네 나도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죠. 이때 되면은 한열이 어머니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보고 싶고. 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들을 위한 공간 한울삼에서 고 이한열 군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왔어요. 이제 와서 밥 먹고 이제 그 집 방에가 이제 누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쳐다보면서 이제 왜냐면은 그 옷에서 체류탄 냄새도 난다고 했었고 누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걱정스러우니까 그리고 맨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거든. 한유라 저 남자가 안 오면 못 쓰고 그
데모해도 뒤에서 해라. 앞에서 하지 마라. 앞에서 그러면 엄마 걱정 마세요. 항상 전화로 그런 거예요. 이 어머니는 해마다 6월이면 이곳에 와서 아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손으로 닦아줘요. 이렇게요. 이놈 이 사람도 닦고. 20년 세월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6월. 고 박종철 군의 아버지와 고 이한열 군의 어머니가 나란히 박종철 군의 묘역을 한열이 찾았습니다. 어머니도 오늘 같이 동석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뵈실 기회가 좀 있으세요? 많이 있죠. 만나서 네, 매일 있다시피 주로 뵈시면은 사람들이요? 예. 왜 함부로 안 오셔요? 혼자 가면. 한식 쪼지 다니는 거. 진짜 20년 됐어요. 세월은 저만치 흘렀지만 이 평범한 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들의 죽음. 아직도 늘 가슴 한켠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매년 6월만 되면 아드님과 관련된 정보 나오는데 보실 때마다 어떠세요? 담담하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존 생명 그리고 후대를 이을 자식이 죽었는데 그의 뜻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질나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미비하게 민주 발전에 있어서의 기여되는 문제들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죠. 이 평화로운 시청 앞 광장은 이제 시민들의 차지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라면 누구나 2006년 6월 월드컵 당시 태극 전사를 응원하던 붉은 악마들의 함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이 붉은 악마로 한 몸이 되었던 그 순간은 20년 전 6월에도 있었습니다. 6월 내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새날을 열기 위해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를 목매어 외쳤습니다. 역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말이죠. 학생, 직장인 모두 함께 이런 했죠. 사실들을 지금의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그렇게 항제한 사람도 없고 대학 오면은 그런 걸 신경 쓸 것보다 신경 쓸 게 훨씬 많으니까. 사실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아니어가지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막 관심 있진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실제 한 신문사가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월 항쟁이 87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대학생은 10명 중 3명뿐 6명 가까이는 들어본 정도거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취업 걱정이나 학점 걱정 같은 것들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측면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역사적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질 때 민주주의는 바로 후퇴되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6월 항쟁 20주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도 남은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끔 87년 6월의 그 숭고한 뜻을 기억하는 것은 남겨진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지금도 6월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만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뤄냈던 60 민주항쟁을 지금 대학생들은 많이는 모르고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년이 지난 오늘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이 지난 6월 민주항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잊혀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기억하고 또 풀어가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는 세대들에게 좀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6월 민주항쟁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